덤붓발 훈풍의 들썩, 팹리스 관련주 담아볼까? 팹리스라고 하는데 패블리스라고 하죠. 이제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사실 해외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갑자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에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면서 이 패블리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또 지원을 해준다니까 잠깐일까? 이게 아니면 좀 성장 가능성 있는 산업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게 만듭니다. 한업수 파트너가 볼 때 반짝일까요? 아니면 갈 수 있는 걸까요? 네, 지금 현재 팹리스 관련주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실적이 좋거나 네. 또는 어떤 지금까지 어떤 배경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 좋은 여건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1등주가 일단 어떤 회사이냐면은 바로 일단 시스템 반도체 1등주가 실리콘웍스죠, 그죠? 네. 이 종목 그다음에 2위가 이제 텔레틱스인데 이런 이제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 실리콘웍스는 분명히 이제 LG그룹 계열사로서 좋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일단 지금 현재 수익 모델을 갖다 뭔가 이제 맞이해야 될 입장인데 때마침 이제 삼성에서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한다 그러고 네. 또 정부 입장에서도 일단 여기에 지원책을 갖다가 내놓고 있습니다. 1조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을 갖다 키우기 위해서 각 대학교에다가 인력을 갖다가 이제 학과를 갖다 신설한다 이런 이제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시장이라는 것은 지금 실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뭔가 이제 희망이 있으면 이제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 삼성에서 일단 대규모 투자라든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다 높여놓고 있다는 것은 한번 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다. 특히 이제 이 팹리스 업체들은 사무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대 비용이 고정 비용이 안 나간다는 볼 수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일단 인력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 있는 부분이 이건 분명하다. 사무실은 있어야죠. 공장이 사무실인데 없는 거지. 공장이 없으니까.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비용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이제 상당히 그 성장 기대감은 높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가지에서 본다면은 긍정적이라 보는데 다만 지금 이제 삼성에서 투자를 또 언제 하느냐. 그쵸, 그것도가 이제 그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 시점까지는 상당히 아마 갭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입장에서 본다면은 당장으로서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게 그런 아닐 것 같다. 만약에 혹시 하반기로 삼성에서 투자를 갖다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갖다가 본격화한다. 그랬을 때는 아마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겠죠. 근데 분명히 미래에 성장성은 있지만은 지금은 아직까지 좀 이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성장성은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좀 이르다. 왜 삼성전자가 분명히 투자를 한다고는 하는데 언제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물음표도 좀 있다고 하고요. 사실 얘기하신 것처럼 비용 자체가 좀 많이 안 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기술로 먹고 살 수 있는 거 언젠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해주셨고요. 신현식 파트너는 어떠세요? 네. 팹리스 관련주 담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반도체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눕니다.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와 삼성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을. 그리고 비메모리 쪽은 지금 이제 미국이 약 7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산업의 전체적으로 그 캐파를 보게 되면 비메모리 쪽이 메모리 쪽보다 약 2배의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봤을 때 이제 팹리스 업체는 이제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파운드리는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 대만의 TSMC가 유명하죠. 예, 시장 점유율이 한 50%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 쪽은 이제 향후에 삼성이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성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5G나 그 AI 인공지능 쪽에서의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들 실리콘웍스, 제주 반도체, 그다음에 텔레칩스, 어부브 반도체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현식 파트너는 분명히 성장성이 좀 있는 산업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까지 좀 같이 살펴봤고요. 조민규 파트너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IT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어떠세요? 이 팹리스. 사실 이게 저의 전문 분야, 요새 들어서 전문 분야가 돼가지고 네.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팹리스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산업을 좀 포커싱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팹리스는 사실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디자인 하우스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국한돼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반도체 설계를 하지만 좀 아날로그 반도체 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퀄컴이나 뭐 엔비디아나 이런 회사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시스템 반도체 패키징이나 테스트하는 업체들, 그다음에 증설을 했을 때 후공정 장비하는 업체들 이런 네. 회사들은 아무래도 또 삼성이 그쪽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해가지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이제 선언이 됐고 지금 실질적으로 삼성이 이 파운드리 쪽에서 지금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AMD도 또 마찬가지고 이번에 최근 들어서 인텔 건도 이제 수주를 했고 이거는 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또 반사 수혜가 되는 가능성도 좀 늘어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해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팹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기술력이 좀 뛰어난 업체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들었던 이제 우리가 팹리스라고 하면 똑같은 반도체를 만든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아날로그 반도체는 사실은 조금 구형 반도체를 설계해서 만든 회사들이고 좀 기술력이 높은 회사들은 제가 볼 때는 M&A 가능성도 상당히 내포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삼성도 자기네들이 가지지 못한 원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외주를 줘가지고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품으로 안아서 그거에 대해 업그레이드 작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바이오 쪽이 이렇게 쭉 치고 나갈 때 진짜 바이오줄 좋은 회사들도 올라가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좀 안 좋은 바이오줄도 같은 바이오 제약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올라가게 된 흐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팹리스도 마찬가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회사도 있고 그런 회사들을 선별해서 그런 회사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